요즘 시국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두고 납득이 안 간다거나 혹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론조사도 결코 완결하지 않다,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인식에 활용할 것인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지독한 거짓말, 그리고 통계. 통계학계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우스갯소리입니다. 통계학자들 자조적인 농담 가운데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다. 단 진실만 빼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론조사도 통계의 일부니까 이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서 여론조사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있을 테고, 고의적으로 왜곡한 여론조사가 있을 테고, 이 세 번째 부류가 어려운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는 여론조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왜곡한 여론조사는 그 기소된 명태균 씨가 특정인이나 세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표본이나 결과를 아예 바꿔치기 한 그런 조사입니다. 터무니없는 조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여론조사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여론을 바꾸고 정치 이벤트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갤럽을 중심으로 한 메이저 여론조사 기관들이 수행한 여론조사는 분명히 이런 조사에 비해서는 객관적이죠. 최근에는 이런 여론조사에서조차 여당이 우세하게 나오니까 믿지 않고 이걸 고의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여론조사기는 한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는 면이 있는 조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뭘 조심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대목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하나는 어느 정치 컨설턴트가 이미 지적했던데 바로 과소 표집, 과대 표집의 문제입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은 유권자 전체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선명 안팎의 표본 집단 의견을 묻는 작업입니다. 여건상 유무선 전화를 활용하는데 요즘이야 이제 무선 전화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어떤 비율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유무선 전화가 가진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화를 걸고 여론조사다 그러면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끊습니다. 바쁜 생업하는 와중에 언제 그거 일일이 답하고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응하는 분들은 정치적 견해가 강한 유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견해를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드는 게 1992년 14대 대선 당시였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통일국민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출마했는데 당시 그룹의 일원이었던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자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 전화를 걸어서 현대라고 얘기하는 순간 대부분 유권자가 전화를 끊었죠. 당시에는 유선 전화로 했습니다만 정주영 회장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만 응답에 성실히 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객관적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15% 정도였는데 자체 여론조사는 희한하게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막판까지도 당선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그러는데 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믿은 덕이죠. 여론조사의 맥락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맹신할 때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여론조사의 일부는 표본 집단 구성에서 현 시국과 관련해서 진절머리를 내는 유권자는 적게 포함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권자는 지나치게 많게 표집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도 배제, 보수 결집이라는 점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시사점도 있는데요. 지금 시국 관련한 여론조사가 던지는 유권자의 심리를 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유권자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분노가 서서히 잦아들면서 다음 대선과 유력 당선 후보에 대한 불안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걱정이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과 대선 일정이 확정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 시나리오는 또 괜찮은 거냐? 여기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사법 리스크도 남아있지만 또 일정의 문제가 남아있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거냐 이런 부분이요. 야당과 달리 또 자신 외에 대안 후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보수는 결집하고 또 민주당은 조급함 때문에 실책을 거듭하고 뭐 최근에 나온 카톡 고발 같은 것들도 오해나 혹은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게 분명하죠.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현재 메이저 여론조사 기관 2개 이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여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소나 과대 표집 혹은 해석의 여지 같은 함정을 명확히 해소하는 방법이 없느냐. 가장 유효한 방법은 이 트래킹 폴이라고 불리는 추적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집단과 상당히 흡사한 인구 통계적 특성을 가지는 표본 집단을 구성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시차를 두고. 그렇게 되면 유권자, 그중에서도 부동층의 혹은 중도층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마음의 경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표본도 1000이 아니라 2000명 정도로 늘리게 되면 거의 어김없이 결과를 맞출 수 있습니다. 박빙의 선거도 이런 트래킹 폴에서는 결과를 맞춘 선례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조사라는 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여지가 있고 이건 동시에 유권자의 다음 단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야당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숙제를 안기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